호수가 사라지거나 나타난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항상 저희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호수가 수수께끼나 전설의 베일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 불가사의하고 풀리지 않던 모든 것들이 모여 하나의 퍼즐이 완성되고 호수의 소실과 출현에 대한 수수께끼는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페뉴어 호수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페뉴어 호수의 놀라운 이야기는 그 모든 과정이 수많은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된 몇 안 되는 드라마틱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흥미가 생기시나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페뉴어 호수가 알려지게 된 이유. 1980년까지 이 호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은 주로 루이지애나주의 주민들 뿐이었습니다. 이 호수는 일반적인 작고 얕은 담수호인데 평균 수심이 3.3m, 최대 수심이 4m, 면적은 약 5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이 아름답고 평범한 호수는 어부가 물고기를 잡거나 연인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책하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호수의 정중앙에는 제퍼슨 섬으로 알려진 훌륭한 식물원이 있어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겨 방문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수의 매력은 그 아름다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윌슨 브라더스 코퍼레이션이 이 호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잔잔한 호수 수면의 거의 중앙에 그 회사의 굴착용 플랫폼이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굴착업자를 고용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유회사 텍사코였습니다. 사실 꽤 이전부터 호수 근처에서 암염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만 석유 유정이 암염돔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시추공의 역할은 석유를 발견하기 위해 암염돔 아래에 있는 퇴적물층을 굴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굴착이 시작된 것은 11월 17일인데 처음 구멍 굴착은 이른바 통상운전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11월 20일 이른 아침, 이 평온한 작업 현장이 한순간에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깊이 375m 지점에서 시추공 굴착용 기계가 갑자기 회전을 멈춘 것입니다. 굴착 작업자는 시추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파열음이 몇 번인가 울리고 굴착용 망루가 삐걱거리며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을 때 이윽고 경험이 풍부한 굴착 작업자들은 이것이 보통 사고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고 바로 호숫가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고 그 덕분에 그들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굴착 작업자들이 굴착용 플랫폼에서 떨어져 있는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자 굴착용 망루가 거의 순식간에 플랫폼과 함께 물속으로 사라졌고 육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들은 놀라움과 공포가 교차하였습니다. 그것은 믿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묵직한 플랫폼과 높이 약 10m의 굴착용 망루가 수심이 불과 3m인 호수 아래로 잠길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2분 전에 굴착용 플랫폼이 있던 곳에 거센 소용돌이가 나타나 깔때기 모양의 구멍이 거대한 펌프와 같이 호수의 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굴착 작업자들은 급히 호숫가에서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멍의 폭이 대략 55m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구멍은 주위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삼켜버렸습니다. 시추공과 플랫폼 외에 그 구멍으로 사라져버린 것은 또 하나의 시추공과 11척의 나룻배 및 예인선, 그리고 제퍼슨 섬의 상당 부분이 그곳에 있던 식물원의 나무들과 함께 구멍으로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호수의 수위는 급격하게 내려갔습니다. 불과 3시간 만에 면적 5제곱킬로미터, 수량 약 1300세제곱미터의 호수가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소멸해버렸습니다. 페뉴어 호수가 사라진 이유. 그 이유가 그 정도로 이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호수 바로 동쪽 강 아래에 있던 암염돔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알고 있던 것이지만
암염돔은 두꺼운 퇴적암 아래에 파묻힌 암염층의 특수한 부력에 의해 형성됩니다. 소금은 소성의 성질을 갖고 있어 지표면을 향해 상승하고 그 위에 있는 암석을 꿰뚫고 들어가며 급경사의 벽을 가진 암염돔을 형성합니다. 덧붙여 암염돔은 석유가 저장되는 트랩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시추공을 뚫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페뉴어 호수 근처에 있는 암염돔이 채굴되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참 전인 1919년의 일이었습니다. 먼저 수직 공도가 건설되었고 그로부터 지하 250m 위치에 암염을 채굴하기 위한 수평 공도를 뚫었습니다. 이윽고 소금 채굴량이 늘어나자 깊이 250m에 있던 첫 층보다 아래에 3개의 채굴용 층을 천천히 건설해 갔습니다. 가장 아래층은 460m 깊이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층마다 소금을 채굴하기 위해 폭 30m, 높이 24m의 수평 공도, 즉 횡공을 뚫었습니다. 소금 공도는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광부들 사이에서 광주라 불리는 소금 기둥만이 지주의 역할을 했습니다. 암염돔에서 공도를 뚫을 때 붕괴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은 물입니다. 시추공 드릴의 앞끝이 소금층에 닿았을 때도 바로 물이 격렬하게 흘러나와 녹기 쉬운 소금층에 밀어닥쳤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위에서 세 번째 층의 소금 공도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호수물이 공도에 침입하면서 급속도로 확대되는 함몰 구멍이 나타났고 공도에 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몇 분 만에 소금 지주의 기반을 녹였고 소금 기둥은 귀청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굴착 작업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파열음이었습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 호수의 거의 모든 물이 지하로 흘러들어갔는데 땅속으로부터 높이 20m에 달하는 간헐천이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간헐천이 분출된 것은 지하로 흘러들어가는 물의 속도가 지하의 공도에서 방출된 공기의 속도보다 빨랐기 때문입니다. 간헐천의 분출은 무시무시하게 으르렁대는 소리처럼 무서운 굉음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굉음이 멈추고 물속에 삼켜졌던 11척의 나룻배 중 9척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남은 2척은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미쳐 날뛰는 자연의 장대한 쇼는 이걸로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호수와 멕시코만을 연결하는 운하로부터 호수의 함몰 구멍에 소금물이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강제로 무서운 쇼의 관객이 되어버렸던 사람들은 놀라움과 공포가 섞인 눈으로 바닷물이 높이 46m의 폭포가 되어 호수로 흘러들어오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수가 소금물로 채워질 때까지 불과 40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암염광산의 운명. 그러면 암염광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설마 그곳에 있던 작업자들은 전부 목숨을 잃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운명의 날에 55명의 광부는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솔트 회사가 소유한 광산에 근무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그날의 소금 채굴 작업은 아래의 2층에서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순간 당직 전기공이 기묘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전기공은 조심스럽고 신중했기 때문에 소리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나섰는데 이것이 모든 광부에게 있어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전기공이 본 것은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물이 급류가 되어 공도를 흐르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가 들었던 소리는 공도에 남겨진 나무통이 서로 부딪히며 나는 소리였습니다. 전기공이 즉시 경보를 울리자 지상에 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리프트로 모든 광부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리프트의 정원은 한 번 올라가는데 고작 8명이고 게다가 그 속도가 상당히 느렸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피난이 어려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위에서 3번째 층계부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4번째 층계에서 경보를 들은 광부들은 미쳐 날뛰는 물속에 무릎을 적시며 리프트가 아닌 계단으로 3번째 층계까지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광산이 전부 붕괴하기 전에 한 명도 남김없이 전원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규칙과 자제심, 그리고 전문적인 훈련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이 광산을 더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광산이 정식으로 폐쇄된 것은 사고로부터 6년 뒤인
1986년이었습니다. 텍사코사는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솔트사에 3,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를 당한 식물원과 그 밖의 조직 및 개인에 대해 약 1,3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도 윌슨 브라더스사의 시추공 드릴 앞끝이 어떻게 암염 광산의 세 번째 층을 파고들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결정적인 해답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윌슨 브라더스사는 텍사코사에서 건네받아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회사의 굴착 작업자와 지질 조사부는 유정 굴착에 대한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또한 두 회사의 직원들은 호수 근처에 조업 중인 암염 광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유정의 정기적인 측정에 관한 전문가의 보고서와 굴착 기록 등 정유 시추에 대한 문서가 모두 소실되어 있었던 것으로부터 직무 태만이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에 관한 주요 가설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산 실수가 있었다는 설, 두 번째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지질도 및 지형도가 굴착업자와 석유업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설, 세 번째는 굴착 중에 유정의 수직 공도가 뒤틀려 옆으로 어긋났다는 설입니다. 페뉴어 호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사고 후 페뉴어 호수는 아주 극적인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옛날에 잔잔하고 얕은 담수호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현재 최대 수심이 60m에 이르는 이 염호는 루이지애나주에서 가장 깊은 호수가 되었습니다. 호수에 있던 담수동물과 식물은 전멸하고 대신 해양식물과 물고기가 서식하게 되었습니다. 제퍼슨 식물원은 훨씬 더 풍요로운 운명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의 소용돌이로 인해 식물원은 그곳에 자라던 나무들과 함께 65에이커의 토지를 잃었지만 현재는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식물원의 새로운 소유자인 마이크 루이스 리처드 부부의 노력 덕분에 이 공원은 매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새롭게 생긴 제퍼슨 카페의 테라스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페뉴어 호수의 멋진 풍경과 진귀한 정원을 조용히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암염돔의 경우 호수가 소멸한 직후 완전히 물에 녹아버렸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암염돔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AJL 리소스라는 회사가 이 암염광산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1944년 이래로 이 유명한 가스회사는 암염돔 내부에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을 가스 저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루이지애나주의 사람들은 그런 위험한 설비가 근처에 생긴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다음에 저희 영상의 주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부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